자, 이번 시간에는 이산대수에 기반을 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펠만 키 교환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이 디펠만 키 교환 알고리즘의 거의 확장한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엘갈만 인크립션 스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요한 연산을 이 주요한 연산이 결국은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빠르게 동작시킬 수 있을지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몽고메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PL만 키 익스체인지, 키 교환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PL만 키 교환 알고리즘은 1976년도에 이름이 말하고 있는 이 디피와 헬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제안이 됐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DPL만 키 교환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미 이 DPL만 키 교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요. 통신 계층에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나 인텔 프로토콜에서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DPL만 키 교환 알고리즘 사용을 하고 있고, 이 DPL만은 이 암호화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딱 키 교환만을 지원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DPL만과 관련된 이 배경 지식으로서 이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제너레이터는 그룹 내에서 이 그룹이 먼저 뭐였죠? 그룹은 집합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합과 연산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얘가 이 네 가지 법칙을 만족할 때 그룹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닫혀 있고, 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이 항등원이 존재하고 역원이 존재하면 이 그룹이 성립된다고 했었죠. 자, 이 그룹 내에서 이 연산을 반복을 해왔을 때 다른 원소를 이렇게 다른 모든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를 제너레이터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안 올 텐데, 만약에 이 GP, 스타 표시가 붙으면 0이 빠진 거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이 GP, 스타 표시가 되는 거는 이것과 같아요. 이게 P가 소수면은 이게 곱셈에 대해서 이 그룹을 형성한다고 했었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를 뽑았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산을 반복한다는 거는 지금 이 연산, 이 곱셈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뽑은 원소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2를 이 곱셈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2를 또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해서 2의 P-1승까지. 자, 이렇게 다 계산을 했을 때 얘네들을 이 곱셈을 수행할 때는 모듈러 곱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듈러 곱셈을 수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을 정리해서 집합으로 만들었더니만 다시 이 값이 되는 거. 그래서 G의 2의 1승, 2승, 3승에서 2의 P-1승. 2를 G라고 하면 G의 1승, 2승, 3승 해서 P-1승을 했더니만 그게 이 GPS 요 스타 한 요 원래 요 집합 값이 되면 요때 요 2는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른 원소를 제너레이팅을 할 수 있는 원소라서 제너레이터라고 불러요. 이때는 곱셈이었으니까 이 곱셈 반복을 해서 이렇게 지수 연산이 됐고, 만약에 덧셈이었으면 덧셈이었을 때는 0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원소 하나를 뽑아서 걔를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즉 자기 자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 더 하면은 2배 한 거가 되고, 세 번 더 하면은 3배 한 게 되겠죠. 그래서 P번 더 하면은 PG가 돼요. 이 값을 다시 정리하면 GP 값이 나오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G를 제너레이터라고 해요. 자, 이거를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P가 11일 때 EG11에 대해서 하면은 지금 1부터 10까지 원소가 있어요. 그거를 1을 1승, 2승, 3승, 4승, 2를 1승, 2승, 3승, 4승. 그래서 이 원소들을 계속 지수승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지수승을 하면 이 1은 처음부터 1이어서
계속 1이 나오고, 이 같은 경우에는 4가 됐다 8이 됐다, 그 다음에 16인데 11로 나온 나머지를 취하니까 이렇게 5가 되고, 다시 2를 곱하니까 10이 되고, 그 다음에 18인데 11로 나누니까 9 되고, 18이 아니라 20인데 11로 나누니까 9가 되고, 9를 2로 곱하면 18인데 11로 나누니까 7이 되고, 그 다음에 14인데 11로 나누니까 3이 되고, 다시 2배 하니까 6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 2는 중간에 1을 안 만나고 계속 다른 값으로 계속 변환해 나가죠. 변환해 나가다가 이 10승 됐을 때 1이 돼요. 그 다음에 또 2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1승부터 10승까지 여기를 보면 1부터 10까지, 즉 얘의 원소들, 요건데 요 값이 다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는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원소를 있으면 이거를 거듭 요 곱셈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다른 원소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너레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요 내에 있는 원소는 오일러 정리 때문에 모든 여기가 지금 소수면, 지금 11이죠? 소수면 여기서 뽑은 모든 원소는 10승하면 1이 돼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10번 곱하면 1이 되는데, 2는 10번일 때에만 1이 되죠. 근데 다른 애들, 1은 1승만 해도 1이 되는 거고, 3, 4, 5는 5승만 해도 1이 나오고, 10은 2승만 해도 1이 나와요. 9도 5승하면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너레이터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번 만에 1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1이 나오기 때문에, 보면은 얘 같은 경우 9 같은 경우는 9, 4, 3, 5, 1만 두 번 반복되고, 얘는 10하고 1, 10하고 1, 10하고 1, 10하고 1 이렇게 두 가지 값만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얘네도 보면 39541, 39541, 45931, 45931 이렇게 반복이 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제너레이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2, 6, 7, 8 이런 애들만 10번째 딱 P만 1승 번째 1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제너레이터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요 differment과 월갈만 등에서는 요 제너레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 얘를 선택을 해야지 얘 가지고 다른 모든 값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3을 선택을 해서 지수승을 하게 되면 얘는 3 가지고는 3, 9, 5, 4, 1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3 가지고는 8이라든가 아니면 7 이런 숫자를 제너레이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는 단점이 있게 돼요. 자, 그럼 이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different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게 될 건데요. 한번 간략하게 이 개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different key 알고리즘은 이 그룹을 활용해요. GP 내에서 논지로 값을 선택을 해서 이 곱셈 연산을 이용한 지수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개되는 정보는 이 P값, 이 모듈러스 P값과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이미 이 시스템에서 정해놓고 이 상대방과 미리 정해놓고 뭘 쓰겠다 해놓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키는 이 GP 내에서 논지로 값, 즉 1부터 P-1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사용을 해요. 그걸 A라고 했고, 공개 키 값은 이 제너레이터를 A승 하게 돼요. 이때 제너레이터를 선택을 해서 A승을 해야지, 만약 제너레이터 말고 제너레이터가 아닌 원소를 여기서 뽑아서 지수승을 하게 되면 걔는 아까 봤던 것처럼 요 내에서 봤던 것처럼 2를 고르면 2 가지고 나머지 9개 값을 다 만들어낼 수 있지만 3을 고르면 3개밖에 다른 값을 3개가 아니라 4개밖에 다른 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이 공개 키의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그럼 그로부터 개인 키를 한정짓기가 더 좋아지는 거죠. 이 개인 키 때문에 공개 키 범위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개 키 범위가 넓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개인 키 A는 요 중에서
지수값을 뽑는 거예요. 이 공개키, 요 지수연산에 사용되는 요 지수값을 개인키로 뽑고, 공개키는 이 개인키를 이용해서 개인키와 그리고 제네레이터를 이용해서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 수행을 해서 얻어지게 돼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키를 교환하는지 살펴보면, 자, 앨리스하고 밥이 서로 키를 교환한다고 볼게요. 자, 앨리스는 1부터 p-1 중에서 개인키 A를 뽑아요. 논지로 값 A를 뽑고,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를 A 승해서 공개키 라지 A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돼요. 마찬가지로 밥도 이 개인키 B를 1에서 p-1 중에 뽑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너레이터에 지수응을 해서 이 라지 B를 계산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공개키만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A 값 보내주고 이 B 값을 이렇게 보내주게 돼요. 그 다음에 앨리스는 받은 이 B에 대해서 이 라지 B를 자신의 개인 키로 지수승을 해요. 이 라지 B는 뭐였냐면 이 제네레이터 G를 B승한 거였어요. B승한 거예요. 이걸 다시 A승하니까 결과적으로 G의 AB 승이 되고, 박 같은 경우는 받은 요 A를 자신의 개인 키 스몰 b로 지수승을 해요. 근데 이 A는 뭐였냐면 G를 A승한 거였죠. 따라서 그거를 B승한 거니까 G의 A, B승이 돼요. 결과적으로 이 K는 다 G의 A, B승이 되게 돼요. 그럼 이 K를 이용해서 AS 뭐 암호화를 한다든가, 아직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메시지 인증 코드 같은 걸 사용할 때, 생성할 때에도 K를 이용해서 무결성 검증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요 모드 P라고 하는 요 노테이션을 헷갈릴까봐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요렇게 적는 거는 이 지수연산을 하면서 P로 나눠서 나머지만 취하겠다라는 표시고요. 근데 지금 요 모듈러 연산을 계속 수행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요거는 계속 P로 나눈 연산을 할 건데, 그때마다 이 모드 P를 적어주면 귀찮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드 P 나누는 얘를 생략을 하고 그냥 이렇게 등호를 이용해서 쭉 연결해서 적고, 맨 끝에만 가로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연산은 P로 나눈 나머지만 취한 연산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모드 P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로 없이 적어줘도 되고, 그럼 이거는 모듈러 연산을 하면서 지수 연산을 하는 게 되고, 일일이 적기 귀찮을 때에는 등호로 이렇게 쭉 연결하다가 마지막에만 이렇게 가로하고 연결을 해주셔도 돼요. 자, 한번 예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는 29고 제너레이터는 2예요. 자, 앨리스는 A로 5를 선택했고 밥은 12로 선택을 했어요. 자, 2에 5승을 한 다음에 29로 나눠보면 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계산기 들어가 보면 모드 연산이 있어요. 기본 계산기로 안 되면 공항 그 설정을 바꿔서 공항용으로 바꿔주면 모드 연산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드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2의 5승을 29로 나누면 3이 나온다는 걸 계산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2의 12승 해서 그거를 29로 나눠주면 7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라지 A에 해당하는 이 3을 보내주고, 라지 B에 해당하는 7을 이렇게 보내주게 돼요. 그럼 여기서 B에 S를 하죠? 그럼 7, 요 전달받은 요 7을 앨리스는 자신의 개인 키인 5로 지수승을 해요. 이거를 지수승한 다음에 모두 29를 또 해주면 16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요 라지 A, 요 3, 요 받은 거를 밥은 자신의 개인 키 스몰 b로 지수승을 해줘서 지수승을 하면서 29로 나눠보면 16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 16 해서 값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자, 이거는 제너레이터의 5승, 12승, 얘도 마찬가지로 5승, 12승 한 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12승을 먼저 한 다음에 5승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얘는 요 라지 A가 5승을 먼저 한 다음에 12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G에 5에 12승을 하는데 5승을 먼저 하고 12승을 하느냐, 12승을 먼저 하고 5승을 하느냐, 그런 차이만 각각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그대로 따라오지 마시고 한번 그래도 직접 계산을 해봐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앞서 살펴본 이 디페어먼 큐교환 알고리즘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죠. 지수연산만 수행함으로써 키를 교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간판원만큼 안정성도 이게 확보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DPR만 이 큐교환 알고리즘에서 공격자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우선 시스템에 공개된 정보인 모듈러스, P값과 그리고 제너레이터 G예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DPR만은 이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도 사용된다고 했었죠. 그럼 인터넷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P와 G값을 알게 되겠죠. 그럼 공격자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앨리스하고 밥이 서로 DPR만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된다 하면은 앨리스의 공개키, 즉 앨리스의 개인키 A로 이 제너레이터에 지수한 이 라지 A와 이 밥의 개인키 스몰 B로 제너레이터에 지수한 B는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이 통신 네트워크를 타고 서로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공격자가 또 획득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앨리스와 밥은 라지 B를 스몰 A 승 하든가 아니면 라지 A를 스몰 B 승을 해서 K를 각자 만들어내서 이 K 가지고서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죠. 근데 이 공격자도 이 K를 알아내게 되면 암호화된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돼서 그 비밀 내용을 알아낼 수도 있고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공격자 이 K를 알아내는 그 문제를 differman problem 줄여서 DHP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K를 알아내려면 공개된 정보는 요 라지 A랑 라지 B밖에 몰라요. 요 스몰 A, 스몰 B, 요 개인 키 값들을 알아야지만 K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 스몰 A, 스몰 B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라지 A가 G를 A승에서 얻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풀어서 요 스몰 A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differman problem을 푸는 문제는 요 문제로 기혈돼요. 근데 요 문제는 뭐랑 같냐면 지금 언뜻 보면 로그지만 로그는 지수 연산을 역으로 한 거죠.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모두 P가 붙었죠. 여기서 지수 연산이 그냥 일반적인 지수 연산이 아니라 P로 나눠서 나머지만 취하는 모듈러 익스포넨시에이션, 모듈러 지수 연산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그냥 일반적인 로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적인 로그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요 A를 알아내는 문제를 이산대수, 그냥 일반적인 로그 문제가 아니라 디스크릿 로가리즘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게 돼요. DLP라고 부르게 되고 이게 바로 현대 암호의 근간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요 A를 풀어야, 즉 요 DLP를 풀어야 요 K를 알아내는 DHP를 풀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DLP와 DHP는 서로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이 A를 푸는 이 이산대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대수 수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 일반적인 로그 연산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그란 거는 지수 연산을 역한 건데 우리는 이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 그러니까 모두 P를 하는 이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에 대한 역이라서 일반적인 로그로는 계산이 불가능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G를 몇 번 곱해야지 X가 나오는지, 몇 번 곱했는지 이거를 찾아야지만 X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거를 구할 때는 매우 빠르게 구해요. 우리가 RSA 등에서 바이너리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얘가 만약에 256bit이면 한 대략적으로 500번 안 되는 곱셈만으로, 모듈라 곱셈만으로 이 y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g를 한 번씩 일일이 다 곱할 때에는 이 x의 최대값은 2에 256승 빼기 1이에요. 500번과 비교하면 매우 크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일일이 계산하는 거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 연산에 비해서 요 x를 찾는 이 연산은 계산량이 매우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p 값이 매우 큰 경우에는 이 x를 찾는 거는 계산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펠만 키 교환 알고리즘의 안전성이 보장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이산대수 얼마나 어려운지 예시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가 29고, g가 2고, x가 11이다. 그래서 지수연산, 이 디펠만 연산에서는 지수연산이 수행이 되죠. 그래서 y는 gx승. 이 같은 경우에는 g가 2고, x가 11이니까 2의 11승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RSA에서도 요 지수연산이 사용됐었죠. 그때 바이너리 메소드를 사용을 했어요. 11을 이진수로 1011로 나타내면 1011이 이와 같이 쪼개지니까, 즉 2는 10, 그 다음에 곱하기 더하기 1을 하면은 101, 5가 되고, 뒤에 곱하기 더하기 1을 하면은 1011이 돼서 2가 주어지면 이거를 이 제곱 연산을 해서 4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제곱 연산을 하는 거죠. 16이 되고, 거기다 더하기 1을 한 거는 2를 곱한 거라서 얘가 32. 자, 29로 나누니까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1을 한 거는 이 제곱 연산을 한 거니까 9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2를 곱한 거라니까 18이 돼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메소드를 사용하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 5번의 제곱과 곱셈만으로 18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2의 11승은 2048이라서 2048을 29로 나눠도 이 18이라고 하는 나머지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8로부터 11이라고 하는 이 지수값을 얻어내려면 2를 곱하기 2에서 4 얻고, 다시 곱하기 2에서 8 얻고, 이걸 곱하기 2에서 16 얻고, 이거를 일일이 다 해봐야 돼요. 일일이 다 해봐서 18이 나올 때까지 찾아야 돼요. 만약 18이 나오면 그때까지 곱한 횟수가 바로 요 x값이 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2로부터 시작하니까 이 과정을 10번 수행해야지, 곱셈을 10번 수행해야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따져보면 아까 이거 계산할 때는 한 5번 정도의 곱셈만으로 됐죠? 지금은 x 빼기 1번만큼의 곱셈을 수행하니까 이 x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x값이 작아서 이게 살짝 더 클 뿐인데, 요 모듈러스 p 값이 커지면 요 x도 1에서 p-1 중에 선택이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큰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지수 연산보다 이 이산대수 연산이 훨씬 더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산대수에 대한 공격을 살펴보면 이 1991년도에 193비트 10의 자리로 따졌을 때, 10진수로 따졌을 때는 58자리에 해당하는 숫자에 대한 공격이 수행이 됐고 성공을 했고,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 컴퓨터의 컴퓨터 능력이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거를 실행시킬 때 더 빠르게 돌릴 수도 있지만 공격자 입장에서도 공격이 더 수월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공하는 이 비트의 길이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532비트에 대한 공격이 성공을 하였죠. 10의 자리로는 160자리예요. 그러니까 공이 160개 정도 있는 거에 해당하죠. 매우 길죠. 근데 그렇게 긴 값에 대해서도 2007년도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 지금 1024빗 정도의 길이의 소수를 모듈러스로 사용되는 소수가 1024빗은 사용하도록 지금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기껏해 이거 길이가 약 2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길이가 1비트만 늘어나도 계산해야 되는 이 가지수가 2배가 돼요.
우리가 2비트면 00, 01, 10, 11이죠. 2비트가 가질 수 있는 4가지지만 여기서 1bit만 늘어나도 어떻게 되냐면 0000이 있을 때랑 1111 있을 때 여기는 똑같은 게 오죠. 그래서 총 8가지 수가 되죠. 그러니까 1비트만 늘어나도 이 비트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가지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순하게 길이가 2배 돼서 계산 시간이 2배 걸리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비트가 늘어나면 약 2의 10승 배만큼 이 가지수가 늘어난다는 거라서 그만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매우 크게 늘어나게 되죠. 자, 다음은 이 디펠만과 비슷하게 이 DLP에 기반을 둔 암호화 알고리즘인 엘갈말 인크립션 스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갈말 암호화 스킴은 1985년도에 엘갈말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안이 됐고, 기존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디펠만 키교환 알고리즘의 확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면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산대수와 디펠만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엘갈말 암호화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우선 상황은 앨리스가 밥에게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RSA 암호화 알고리즘도 생각해보면 앨리스가 밥에게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내려면 우선 밥으로부터 공개 키를 받아야지 이 공개 키를 이용해서 보내게 되면 이 밥이 개인 키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밥이 공개 키를 만들어서 앨리스한테 보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디펠만하고 비슷하긴 한데 요 엘갈만 인크립션은 P와 G를 미리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 P와 G도 밥이 만들어낸다고 우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듈러스로 사용될 P와 그리고 제너레이터로 사용될 이 G를 밥이 생성을 하고, 그리고 P보다 작은 임의 숫자, 랜덤한 숫자 B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B가 개인 키가 되는 거죠. 제가 일부러 디펠만과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 비슷한 노테이션을 썼어요. 그래서 이 밥이 만드는 개인 키는 B이고, 이 스몰 B고, 이 B를 이용해서 이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 모듈라 이 지수현상을 수행해서 나온 요 대문자 B가 공개 키가 돼요. 근데 이때는 이 B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듈러스 P와 제너레이터 자체도 이 밥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PG와 이 공개키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앨리스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앨리스는 이 P와 G에 대해서 우선 P 내에서 P보다 작은 A를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이 G를 사용을 해서 이 자신의 공개키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키는 소문자 A로, 스몰 A로 만들었고, 이 A를 지수승을 해서 이 라지 A를 공개키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 디펠만에서는 이 B를 A승에서 이 공통의 비밀키 K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B의 A 그거에다가 이 BA를 만드는 것도 똑같은데 거기에 이 메시지 X를 바로 곱해서 Y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디펠만과 비슷하긴 하죠. 이거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이거를 키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를 이 키로 사용해서 AS가 같은 다른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메시지를 또 바로 곱해서 모듈라 곱 연산 수행을 해서 Y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비밀키 알고리즘이 필요 없이 바로 메시지 X를 이렇게 암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문 Y를 만들어내면 이 Y랑 아까 자신이 만들었던 이 A 있죠? 자신의 공개키 이거를 묶어서 보내게 되죠. 그럼 이 받은 Y에 그리고 받은 A 이거를 같이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A는 밥의 개인 키인 B를 지수승을 하는데 이때 마이너스 B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Y는 뭐였냐면 XB의 A승이었죠. XB의 A승.
그리고 A는 또 그대로 오고. 그런데 이 뒤에 묶은 이게 뭐냐면 이 디펠만에서 B의 A승이 뭐랑 같았냐면 K였어요. K는 B의 A승, 즉 G의 B승의 A였어요. 근데 여기가 A의 마이너스 B승인데 A의 B승이 이게 K랑 같았었죠? 디펠만에서 얘가 G의 A승의 B승에서 얘가 K랑 같았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돼 있죠? 따라서 요 라지 B의 스몰 A승이 K라면 요 라지 A의 마이너스 B승은 뭐랑 같냐면 K의 마이너스 1승과 같아지죠. 결국 K 곱하기 K의 마이너스 1승이라서 사라져서 X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밥이 스몰 B로 라지 B 만들어서 건네주고 앨리스는 스몰 A로 라지 A를 만들어서 또 건네주고 하는 것이 동일해요. 그리고 요 B의 A승이 앞서 요 디펠만에서 만들었던 공통의 비밀값인 어떤 K였죠. 이 K를 뭐 AS나 이런 다른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을 또 돌리는 게 아니라 요 K의 X를 바로 곱해서 보내주면 이 받는 측에서는 요 A를 마이너스 B승에서 즉 K의 마이너스 1승을 만들어서 요 Y가 가지고 있던 X 곱하기 K에서 요 K를 벗겨내는 이러한 방식으로 연산이 수행되게 돼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DPL만과 비슷한데 별도의 뭐 AS 등의 비밀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듈러 곱을 암호하는 데 사용하는 비밀키 알고리즘 됐으니 그냥 모듈러 곱으로 암호화를 수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엘갈만 인크립션 스킴의 필요한 계산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DPL만 같은 경우에는 P하고 G를 시스템 내에서 이미 공개된 상태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갈만 인크립션 스킨 같은 경우에는 PG를 아까 밥이 생성을 했었죠. 그래서 공개키를 만드는 측에서 PG도 생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P를 생성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는 P를 매번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속도 측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에서 이 PG를 이 모듈러스 P값과 이 제너레이터 G값을 미리 공유해 놓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P를 생성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DLP 문제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소수 P는 적어도 1024빛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고 이 RSA에서 이 P 생성하는 게 매우 복잡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머트리얼 디비전, 밀러 라빈 등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 소수 1000비트 정도에 된 소수를 생성하는 거는 아무리 빨라도 한 밀리섹 아니면 몇 초 아니면 몇십 초 길게는 몇 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소수를 생성하는 소수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컴퓨팅 파워가 매우 높은 일반 컴퓨터에서도 이 1024빛의 소수를 생성하는데 뭐 1초 가까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심하면 몇십 초. 그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좀 비효율적으로 만들게 되면 몇십 초, 몇 분까지 걸릴 수도 있고 그만큼 키를 생성하는 것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밥이 이 공개 키를 만들 때에는 우선 랜덤한 B값을 P보다 작은 이 B값을 만들어낸 다음에 지수로 사용해서 이렇게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 연산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 연산이 하나 필요하게 되고 자, 앨리스는 PG 값을 받고 이 B를 받아서 우선 P보다 작은 또 A, 개인키 A를 만들어서 라지 A를 만들어내게 되고 여기서 모듈라 지수 연산을 한번 수행하고 그 다음에 B 받아서 자신의 개인키로 또 지수 연산을 하고 X랑 곱하는 연산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 지수 연산이 두 번, 그 다음에 이 둘을 곱할 때 곱셈 연산이 한 번 수행이 되게 돼요. 자, 다음 복화할 때는 이 앨리스가 만든 요 A랑 그리고 요 암호문을 받아서 이 연산을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 B승이 있죠. 따라서 어떻게 연산할 수 있냐면 A의 마이너스 1승, 즉
여건을 먼저 구한 다음에 비승을 하고 여기에 y를 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인버전을 하고 지수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곱셈 연산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인버전 연산, 마이너스 1승을 구하는 이러한 인버전 연산은 좀 계산량이 복잡하고 이 과정을 보면 주로 이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 연산을 주로 수행을 하는데 인버전 한 번을 수행하려고 인버전 요 연산을 길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비용이 추가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때 문제가 없지만 하드웨어로 구현을 하게 되면 연산기를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그만큼 이 하드웨어 자원을 더 소비해서 더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책에서도 이렇게 인버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배운 요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게 지금 모두 P로 하고 있죠. 이게 phi, P, 즉 P-1승을 하면은 무조건 1이 나오게 되죠. 이 수식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여건 구하는 거 없이 인버전 없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y의 a-b승인데 1은 a의 p-1승과 같아요. 그러니까 a의 p-1승은 1이기 때문에 이 a의 p-1승은 그냥 추가해서 곱해줘도 수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수값은 서로 합쳐도 되겠죠? 합치게 되면 여기가 p-b-1이 돼서 그러니까 p-b-1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 값 가지고서 a의 지수승을 해주면 되겠죠. b는 1 이상 그리고 p보다 작은 값 미만에서 구하기 때문에 p-b-1은 b가 p-1이어도 p-1이면 p-1 빼기 1이면 0이 되겠죠. 그래서 0 이상의 값이 이 지수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이 인버전 없이도 이 복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책에는 인버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수식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앞서 배운 이 오일러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 전혀 필요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럼 이 엘갈만 알고리즘도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비교할 수 있도록 앞서 봤던 이 디펠만과 똑같은 값을 사용했어요. 이 모듈러스 P는 29, 제너레이터는 2로 선택을 했고 아까 똑같이 앨리스의 개인키는 5, 이 밥의 개인키는 12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밥은 P와 G, 제너레이터 2야, 모듈러스 29, P 값을 선택을 하게 되고 P보다 작은 B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래서 선택된 값들 P29, 제너레이터 2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 2를 12승해서 구한 7 이거를 앨리스한테 보내주게 돼요. 그럼 앨리스는 받아서 자, 29와 2를 이용을 해서 2의 5승 그리고 모두 29 상에서 계산을 하게 되죠. 2의 5승을 29로 나누면 3이 나와요. 그 다음에 메시지 x가 4라고 하면 이 4에 아까 받은 요 7을 5승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6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6과 자신의 요 공개키 3을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 거죠. 자, 요 받는 측에서는 요 3을 역수를 구해보면 10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역수 구하는 방법을 배우긴 했지만 좀 복잡할 거예요. 우선 3하고 10하고 곱하면 30이죠? 그러면 29로 나누면 1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수 관계는 여기서 바로 확인이 되고 그럼 요 y가 6이죠? 그리고 a가 지금 3인데
마이너스 B승이죠. 근데 우선 마이너스 1승 한 거는 지금 10이에요. 그리고 B가 10이죠. 그럼 10에 12승. 6 곱하기 10에 12승 한 다음에 29로 나눠 보시면 메시지 X 값인 4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좀 전에 수식 바꿔본 대로 요거를 활용해도 돼요. 지금 Y가 6이고 지금 A가 3이고 지금 P가 29죠. 29 빼기 B가 10이고 빼기 1, 즉 6 곱하기 3에 16승. 이거를 모두 29 해도 얘도 똑같이 4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값도 지금 제가 바로바로 값을 보여드렸지만 한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면서 x가 여기서 다시 복원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난번에 배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인 RSA와 그리고 오늘 배운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그리고 엘갈만을 이용해서 어떻게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와 같이 앨리스와 밥이 암호화된 통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밥에게 어떤 평문을 암호화해서 암호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밥이 공개키 쌍을 만들어서 공개키를 먼저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앨리스가 이 공개키 기반으로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을 보내면 밥은 이거를 개인키 기반으로 복호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공개키, 여기서 개인키가 사용됐지만 이때는 RSA인 경우는 그렇게 하고 이 디펠만이나 엘갈만 같은 경우에는 여기 키 사용하는 법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번 여기서 공개키 전달인데 이 공개키를 전달하려면 이 밥이 공개키 쌍을 먼저 만들어야지 전달할 수가 있겠죠. RSA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 P와 G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두 소수를 곱해서 N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phi n, 즉 P-1, Q-1을 곱한 값, phi n을 계산을 해서 그보다 작은 랜덤한 공개키 2를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개키 2의 역수를 구해서 이 개인키 D를 만들어내요. 디펠만 같은 경우에는 이 P보다 작은 개인키를 먼저 만들고 그로부터 지수연산 이렇게 수행을 해서 개인키 B를 만들게 돼요. 이 엘갈만은 이 DPL만의 확장과 비슷하다, 확장한 버전이라고 했었죠. 암호화를 위해 확장한 버전. 다만 이 P와 G를 선택하는 것부터 하도록 엘갈만은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외하면 공개키상 준비한 단계는 완전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하게 P보다 작은 B를 선택을 해서 개인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 연산을 통해서 이 공개키 B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개인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공개키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만들어둔 공개키를 앨리스한테 전달을 하면 돼요. 그래서 RS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들어둔 요 공개키 E와 N을 묶어서 전달을 하게 되고 디펠만과 엘갈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들어둔 공개키 B를 전달하게 되는데 엘갈만 같은 경우에는 PG부터 선택을 했기 때문에 PG 값도 같이 함께 전달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앨리스는 받은 정보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수행을 하게 되죠. RSA 같은 경우에는 이 2를 지수로 그리고 n을 모듈러스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평문 x를 지수 연산을 통해서 암호문 y를 만들어내게 돼요. 디펠만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도 동일하게 개인키와 공개키를 만들어내게 돼요. P보다 작은 A를 선택을 해서 개인키를 만들고 그 지수 연산을 통해서 공개키 A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앨리스 자신의 개인키 스몰 a와 아까 받은 밥의 공개키를 사용을 해서 B에 A승을 해서 요 K,
공통의 비밀값인 k를 만들고 이 differ만 요 k를 공유하는 것까지만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럼 이 k를 이용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뭐 AS나 DS 등의 블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수행을 하게 되죠. 즉, 요 k를 이렇게 키로 사용을 해서 다른 블럭 암호라든지 꼭 블럭 암호가 아니라 스트링 암호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k를 이용해서 암호를 한다든가 메시지 있는 코드를 보내든가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암호화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이 k를 이용해서 암호화, AES 등의 암호화를 수행한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 평문 x를 블럭 암호를 통해서 이렇게 y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엘갈말은 이 k를 만들어내는 것 대신에 똑같이 이 a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이 개인키 a를 이용해서 이 k 역할을 하는 이 b의 a승을 x랑 곱해가지고 암호화를 수행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별도의 추가적인 암호 알고리즘 없이 그냥 바로 k에 해당하는 b의 a승을 x의 모듈라 곱을 통해서 계산함으로써 암호문 y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앨리스가 밥에게 암호문을 보내게 되죠. RSA는 요 y값을 보내게 되고 요 differ만 같은 경우에는 y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요 a, 앨리스의 공개키인 a를 같이 보내게 돼요. 사실 이거를 같이 보내면 요 밥이 a를 이용해서 k를 또 복원한 다음에 y를 복화를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differ만은 이렇게 같이 보낸다기보다는 a만 먼저 보내서 k를 공유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앨리스가 밥이 앨리스에게 마음껏 서로 이 k를 이용해서 이 암호화된 통신을 하게 되죠. 이와 달리 이 엘갈마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A하고 Y를 묶어서 같이 보내게 돼요. 이 엘갈마는 딱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공개키 전달해주면은 그걸 이용해서 바로 암호에서 보내는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A하고 Y를 이렇게 묶어서 보내게 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iffer만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만 보내서 K를 공유한다. 그거를 좀 염두해 주세요. 지금은 얘네들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 순서를 좀 잘 일부러 맞춰놓은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밥이 복화를 할 때에는 RSA 같은 경우에는 이 y를 아까 맨 처음 공개키상 생성할 때 생성했던 이 개인키를 지수로 사용함으로써 이 지수 연산을 통해서 복화를 수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문 x를 복원을 할 수 있게 되고 differ만 같은 경우에는 요 k를 만들어서 앨리스와 공통의 요 비밀값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요 받은 y 값을 이렇게 요 k를 사용함으로써 복화할 수도 있고 이제 k가 공유됐기 때문에 이게 마음껏 앨리스와 밥이 암호화된 통신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갈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k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때 받은 요 a를 자신의 개인키 b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b승함으로써 요 y에는 사실상 x랑 얘가 붙어 있는 건데 자 y가 요거고 그런데 요 b의 a가 여기서 말하는 k와 같죠. 근데 요 a의 마이너스 b승 이게 뭐냐면 k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사라져서 x를 복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RSA 그 differ만과 엘갈말의 암호화가 수행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로서 오늘 배운 요 differ만과 엘갈말에 대한 서머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살펴볼 거는 얘네들의 주요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RSA는 여기서 PQ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 PQ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PQ 선택할 때에는 예전에 요 소수를 생성할 때에는 이 밀러-라빈 연산을 수행을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밀러-라빈 연산이 바로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 지수 연산이었어요. 그리고 암호화 복화 연산도 지수 연산 수행되게 돼요.
그리고 디펠말과 엘갈말도 이 공개키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도 지수연산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K 만들 때에도 지수연산, 여기도 지수연산, 여기도 지수연산, 여기도 지수연산. 그래서 보면 지수연산이 수행되고 이렇게 곱셈을 하는 데도 있기도 하죠.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도 해요. 그래서 거의 주요한 연산이 모듈 엑스포넨시에이션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SA 아모아는 모듈러 엑스포넨시에이션 한 번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공개키 생성도 모듈러 엑스포넨시에이션 한 번, 요 비밀 공유값 만들 때에도 모듈러 엑스포넨시에이션 한 번을 수행을 하면 이 주요한 연산들을 다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듈러 엑스포넨시에이션은 예전에 RSA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바이너리 메소드를 통해서 스퀘어링과 멀티플리케이션, 모듈러 스퀘어링,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을 반복함으로써 얘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모듈러 엑스포넨시에이션이 필요한데, 얘는 결국 뭐냐면 모듈러 스퀘어링과 멀티플리케이션. 스퀘어링은 어떻게 보면은 곱셈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러한 DLP 기반의 연산들을 DLP 기반의 암호 알고리즘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